민선 8기 경기도호가 출항한 지 2달하고도 21일 지났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경기도가 얼마만큼 변할지, 도민의 꾸는 꿈이 얼마만큼 이루어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의회와의 소통과 협치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중앙정치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협치의 모델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난 8월 25일에 중부일보와의 50일째 되는 인터뷰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또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는 말과 행동이 참 다르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정례회 때 이루어졌던 조직 개편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사님은 민생을 살리겠다는 이유로 경제부지사를 부활시켰고, 경제부지사 산하에 경제실과 도시주택실, 막강한 그 실을 주요 부서로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은 민선 8기 경기도정이 출범하기도 전이고 지사님이 임기가 시작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직선거법을 봤습니다. 14조 4항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지사의 임기는 전임 지방자치단체 장의 임기 만료일 다음 날부터 개시되는 것이다. 당선자 신분이었던 지사님이 어떻게 조직 개편을 단행할 수 있었는지 실정법상 저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막대한 조직 개편을 하는데 저희한테 의논을 안 하시고 전임 임기가 다 된 의회에다 한다는 게 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 지난 10대의 기재위 자당 의원님들께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회의록을 좀 잠깐 발췌했습니다. 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인지, 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닌지, 자, 새 조직에 대한 분석과 진단이 있었는지, 10대 의회가 막 내리기 이틀 전에 조직 개편을 급하게 하는 게 타당한지, 자, 11대 의회가 협의하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과연 의회와 협치를 할 생각이 있으신지 제가 잠시 한번 의원님, 그거는 조금 묻고 싶습니다. 오해가 있으신데요. 다음은 그 농공인상 부분에 대해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사님께서 기획재정부에서 같이 근무했고 지방선거 당시에도 선거 캠프에 같이 계셨던 분을 경제부지사에 임명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도 경제 분야의 좀 전문가를 좀 선임하셨으면 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 비경제인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도 저렇게 많은 분들을 또 선대위 인수위 출신 분들로 임용을 하셨습니다. 기자님, 공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인사. 다음은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요, 집행부와 우리 양당이 모여서 어떻게 구성할지부터 논의하는 게 협의입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도에서 다 정해놓고 이것도 자료도 달라니까 주지도 않고 얼마 안 돼서 보니까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알았어요. 집행부 6명, 여당 6명, 야당 6명 이렇게 18명을 한다고 일방적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저에게 통보를 합니다. 자, 이게 과연 협치인지 저는 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이거를 통보란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의원님. 저희가 이렇게 느껴지니까요. 예, 지사님, 적어도 의회와 협의할 때는 지사님이 직접 좀 나눠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사님께서 내세운 공약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지사님께서는 404개의 공약을 제시했고 선거 과정에서 도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 백서를 보니까 404개에서 391개로 추려졌어요. 그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백서를 쭉 보니까 그 중에 37개는 재검토 판정을 받았어요. 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검토 판정하지 마시고 재검토 한번 해주세요. 아니요, 진정한 재검토 공약도 해주세요. 중요하지만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 인수위에서요, 각 실국에서 공약 이행 계획서를 냈대요. 도지사의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사업량도 보고 그 예산도 봐서 인수위에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것 좀 저한테 의회에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안 보내줘요. 기획조정실에서 주질 않아요. 의회 주질 않아요. 4년 동안 1년 까먹으면 언제 공약 다 이행하실 겁니까? 말로만 협치라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1년 까먹을 일은 없을 거고요, 의원님. 지금 아니 그럼 왜 안 주는 거죠, 의회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예, 알겠습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 그 지사님께서 4년 임기 내에 꼭 그 경기 북도를 설치하겠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보니까 뭐 당선인 신분에서 토론회도 같이 가지셨고 이렇게 제가 토론회도 이렇게 책에서 봤습니다. 자, 그리고 뭐 GTX 문제도 있어서 GTX 토론회도 열렸어요. 예, 둘 다 같습니다. 그 인사말만 하고 빠지시던데요.
그 인사말 하시고 나서 동영상이나 이거에 따른 토론의 내용을 보고 받으셨나요? 보고 받았습니다. 도정에 바쁘신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내가 꼭 이것은 해내겠다고 하는 이런 공약에 대해서는 거기에 토론자들이 누가 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같이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이 GTX 공약인데요. 이 GTX 공약, 지사님 공약 맞습니까? 네, 슬로건이 보니까 도민께 하루 1시간의 여유를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지금 경기도의 도민이 출퇴근 시간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세요? 지금 뭐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뭐 1시간 반 정도 예, 소요 맞습니다. 시간이 1시간. 많습니다. 제가 노선을 봤더니요. 대통령의 노선과 GTX 2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GTX는. 그리고 지사님의 GTX는 GTX 플러스예요. 어떻게 보면 다 같은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채택한 노선이 돼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 또한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합니까? 국토부에서 결정합니다. 맞죠? 지사님, 이 지금 GTX 2기 노선보다 우리 지사님이 내놓은 그 노선대로 관철시킬 수 있습니까? 저는 힘들다고 보는데요. 국토부 설득시키시던지 아니면 국토부에 적극 협조하셔가지고 GTX 임기 내에 꼭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국토부와는 적극 예. 협조하겠고요. 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 드린 것은 지사님이 소통과 협치, 그리고 공약과 관련해서 진정성이 과연 있는가, 실현 가능한가 물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도민 앞에 자세를 낮추고 도의회와 경기도 공무원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전할 때 비로소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민을 위해서 일해야겠다는 마음은 여기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이나 공직자 여러분 모두 같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점을 항상 명심해서 서로 다른 자리에 있더라도 존중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특히 의회는 도민을 대신하여 집행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때론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도 오직 도민만을 생각하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할 때 도민의 이익이 극대화될 것입니다.